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마이크 잘 들리시는지 혹시 들리시면 채팅창에 1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 Centralized Logging with OpenSearch, 오픈서치를 이용한 중간 집중식 로그 수집 및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안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션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이제 비공개라고 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되지 않다, 답변이 나가지 않고 질문 주신 분한테만 답변이 나가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지가 나갔지만 각자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계정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습 같은 경우에 웹브라우저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크롬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습이 끝나고 나면 자원 삭제를 꼭 하셔야지 되고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꼭 삭제를 하셔야지 이제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 다 끝나고 나서 실습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고트 웨비나가 종료가 다 되면 설문조사 창이 나오니까요. 여기에 설문조사를 꼭 진행해 주셔야지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1인당 50불 크레딧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 크레딧은 이제 행사 종료되고 나서 1개월 안에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발송이 받으시게 되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해상 종료 후에 1개월 내에 또 마찬가지로 감사 메일과 참석 증명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당연하지 보기는 요 앞에 보시는 링크로 이제 보시면 다시 오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실습 세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강연 다시 보기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과 실습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번 Centralized Logging with OpenSearch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데 실습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션은 제 예상이 한 30분, 최대 한 30분 내에 끝내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실습에 1시간 반을 할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습 과정 중에 어떤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한 뒤에 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차례대로 세션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요. 앞부분의 소개를 일반 로그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한 뒤에, 그 다음에 미리 배포를 좀 시켜놓고, 나머지 이제 솔루션 소개라든지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퀴즈를 하고, 그 다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준비된 실습이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실습 중간에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실습을 어떻게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실습이 끝나지 않더라도 먼저 설명 좀 드리고, 나머지 실습은 각자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들이 막 나오죠.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직접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찬가지로 로그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AWS의 여러 제품들에서도 로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한 개, 두 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를 한다면 사실 로그가 나오는 소스에 직접 접속을 하시든지 해서 이 로그들을 확인을 하고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로그들은 뭐 보안적인 이슈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로그를 분석을 해서
사고의 원인들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나고 나서 장애의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들이 다 엄청 많아지게 되면 이 로고들을 분석하는 데 되게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들을 중앙에다가 좀 집중을 해서 모아놓고 이 로고들을 분석하고 이런 솔루션이 결국에는 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로깅 솔루션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이 로깅 솔루션을 이제 결국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깅 솔루션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로고들을 각종 다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 로고들을 모아서 이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예,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어, 로깅 솔루션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의 로고들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로깅 솔루션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또 다룰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WS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발생되는 로고의 형태가 포맷도 다르고 그 다음에 로고가 쌓이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AWS 서비스들에 대한 러닝 커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로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로고 포맷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관성 없는 로고 포맷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로고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로고 분석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로고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로고 생성된 로고를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집된 로그는 뭐 AWS의 아마존 S3 같은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백업을 해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로고 분석 엔진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수집된 로그에 대한 변환이 필요할 겁니다. 데이터 포맷을 변환을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변환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환 작업은 또 이 생성되는 소스와 동기화돼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또 버퍼링하는 그런 솔루션이 또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로고 분석 엔진에서 분석된 로고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서 사용자들이 더 쉽게 로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의 로고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형태의 로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로고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로고 분석 파이프라인, 로고 분석 파이프라인이 로고의 형태마다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워크숍, 오늘 이제 워크숍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오픈서치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로고 분석을 할 건데요. 그러면 로고 분석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서치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로고 생성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여러 가지 AWS의 서비스들에서 로고가 생성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구성을 하고 로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요. 이런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 스택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를 들면 수집할 때에는 AWS의 키네시스 에이전트 같은 에이전트, AWS 제공되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로고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럼핏 같은 플럼핏이나 플럼티 같은 유명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로고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고는 다시 버퍼링이 돼야 되는데 일라스트 캐시처럼 어떤 메모리 기반의 버퍼에다가 임의로 저장을 해뒀다가 쓰실 수 있는 그렇게 버퍼링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처럼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AWS에서 제공되는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AWS 글루라든지 키네시스 파이어스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고 분석 엔진에 쓸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준 뒤에 끝으로 아마존 옵서치 서비스 같은 로고 분석 엔진이나 아니면 아마존 아테나 같은 DB 형태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수집된 분석 로고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Centralized Logging with OpenSearch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이런 기술 스택들을 직접 다루시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잠깐 보셨던 이 로고 분석 데이터 흐름 중에 이 중앙에 있는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어,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앞서 이제 로고 데이터 플로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인원 로그 수집입니다.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 이 솔루션은 이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스들에서 제공되는 로그들을 한 번에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은 당연하거니와 그 외에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뭐 아파치라든지 엔진엑스라든지 이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들까지 다 자동으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콘솔이 제공이 돼서 콘솔 안에서 그런 이제 로고 수집 파이프라인들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크로스 어카운트, 다른 계정에 있는 로고들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코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변환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로그 작업들이 코드 작성 없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뭐 이제 그 로그 소스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로그 파이프라인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옵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버퍼링 레이어를 제공을 하는데요. S3에다가 만약에 버퍼링 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버퍼 어떤 로그를 버퍼링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턴시는 좀 길어지겠지만 대신 S3 특장점이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단위 수준 레이턴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매우 낮아지는 그런 버퍼링 레이어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실시간 수준의 로그 수집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뭐 로그 양도 별로 없고 바로 오픈서치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논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오픈서치로 직접 수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퍼링 레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로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콘솔을 통해서 클릭 몇 번으로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그리고 로고 필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include, exclude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로그 필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아로 박스, 즉 생성하실 때 뭐 시각화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막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는 미리 빌트인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이프를 생성하실 때에 대시보드 템플릿 생성하겠다 체크를 딱 하시게 되면 오픈서치 솔루션 안에 오픈서치 서비스 안에 바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대시보드가 함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실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를 안 쓰고 저희가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 뒤에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를 쓰시게 되면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상은 저희가 오늘 사실 실습 안에 워크숍 실습 안에는 들어있는데 아파치 HTTP 서버 로그를 분석하는 샘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HTTP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는데 이 로그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 아파치 서버는 그냥 로 파일에다가 이렇게 로그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수집하려고 그러면 별도 에이전트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플럼빗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그 버퍼인 키네시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로고 수집 과정, 어떤 로고 처리 중에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난 로고들을 버리지 않고 저장할 S3용 S3 버킷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치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럼핏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플럼핏 자체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다가 로그를 쏴줘야 되기 때문에 이 EC2 그 아파치가 돌아가고 있는 EC2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프로필을 통해서 IAM 롤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이 로그 에이전트를 설정을 해서 아파치의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데이터가 생성되는 소스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 변환하거나 또 전송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람다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오퍼선치 대시보드에 들어가셔서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는 수집이 되고 있는 로고들에 대해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화 구성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시겠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전체 작업은 아니지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든지 람다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로그 소스마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 콘솔에 들어가셔서 EC2 인스턴스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이 EC2 인스턴스 그룹을 선택한다는 뜻은 이제 로그를 수집할 EC2 인스턴스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저희 실습에도 나오지만 어떤 오토 스케일링 그룹 기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뒤에 마찬가지로 콘솔에서 로그 경로 및 포맷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 목적지인 오픈서치 도메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로그 파이프라인 생성하시게 되면 그 뒤로 바로 함께 생성된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로그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로깅 위드 오픈서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실습할 내용, 미리 어차피 좀 100% 이미 좀 하셨지만 오늘 실습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로그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로그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로그 발생이 좀 어려우니까 로깅 대상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배포를 합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그냥 저희 ALB, 로드 밸런서 ALB를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워드프레스를 배포를 합니다. 워드프레스는 이제 돌아가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MySQL, RDS를 생성을 해서 워드프레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ALB 로그, 그 다음에 아파치 HTTP 서버 로그, 그 다음에 MySQL의 DB 로그만 쓰면 되다 보니까 이렇게만 일단 저희가 배포를 했잖아요. 배포하신 뒤에는 사실 워드프레스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화면만 계속 조회를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ALB라든지 아파치 서버 그 로그라든지 DB 서버는 계속 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지금 방금 배포해 주신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entralized Logging with OpenSearch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가 앞단에서 이제 콘솔을 접근해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여기 콘솔이라고 해당되는 점선 안에 들어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토를 쓰도록 하는 부분을 배포를 했고요. 오픈 아이디 커넥터를 쓰시려고 그러면 워크샵에 있는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샵에 보시면 이 솔루션스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링크가 함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 솔루션에 가셔서 오픈 아이디 커넥트용 별도 다 준비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셔야지 이 오픈 아이디 커넥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의 IDP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실습에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코그니토만 쓰고 있는데요. 이거 어쨌든 이 코그니토나 오픈 아이디 플랫폼을 통한 인증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배포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X3를 통해서 프론트엔드가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 해당되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클라우드 프론트와 S3 통해서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백엔드 같은 경우는 앱싱크와 람다 그리고 다이나모 DB에 각종 정보들을 저장해서 저희가 백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이 백엔드에서 API를 통해서 어떤 코드 파이프라인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신다거나 이런 관리를 하는 이런 API를 호출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람다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코드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로그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스텝 펑션이나 그 다음에 로그 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각자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로그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실 때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로그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WS 서비스용 로그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돼서 각자 뭐 클라우드워치 로고스라든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파이어워스, 람다 이런 것 리소스들을 생성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로그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람다를 이용해서 플럼핏에서 제공되는 로고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오픈서치로 각자 최종적으로는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 서비스용 로그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용 로그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AWS 서비스들은 지금 배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콘솔만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및 오픈서치 콘솔 안에서 로그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지금 보시는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고 이 배포된 이제 리소스를 이용해서 로고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로그 파이프라인 수집한 것들이 있는데요. AWS 서비스만 해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실습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죠. 로그랑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로그 두 가지 종류가 다른 형태의 파이프라인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숫자 적혀 있는 여기 뒤로는 동일한 리소스들이 배포되어 있지만 이 앞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리소스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AWS 서비스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할 건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죠. 이런 포함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로그가 S3로 쌓이는 그런 AWS 서비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는 RDS라든지 람다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로그가 S3에 쌓이지 않고요. 클라우드 아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파이프라인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S3에 일단 로그가 쌓이게 되면 이제 동일한 구성을 가지게 되지만 RDS 로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엔 클라우드 아치에 쌓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치에 쌓인 로그를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워스를 통해서 S3에다가 수집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그런 로그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 보시는 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부분은 플럼핏을 이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EC2 인스턴스랑 그다음에 EK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플럼핏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설치된 플럼핏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로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수집할지 아니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수집할지 S3로 수집할지 통해서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로그가 수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오픈서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입력한 다음에 클릭하고 크리에이트만 누르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생성이 되는 그런 리소스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상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크숍 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는 예상 비용이고요. 실제로는 쓰시는 리소스들이나 구성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C6G 라지를 쓰도록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스턴스를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설정들을 쓰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로그 처리 비용이 뭐 1.6달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비용들이 다 로그 1기가를 처리했다는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그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한 7달러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계속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